IRP로 받은 퇴직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퇴직금 2, 3억 원이 있는 분들이 연간 2천만 원씩만 인출을 해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보료를 안 내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낸다? 이건 정말 모순이죠. 안녕하세요. 전 국민이 연금으로 부자되는 그날까지 연금부자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최근 연금저축과 IRP 같은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평생 노후 대비하려고 모아둔 연금인데 여기서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니 라고 충격을 받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논란이 왜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감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도 포함되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냈냐고요?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부과를 유예해 왔던 거죠.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내야 하지만 건보료 부과 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노후 준비나 잘하라고 제외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2022년 감사원 지적에서 시작됐는데요. 감사원이 공적연금은 건보료를 내는데 사적연금이 안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때는 복지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넘어갔는데요. 올해 8월 국회 법제실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공단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안 걷는 건 위반이라고 못 박은 거예요. 이제 더는 애매하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법대로 하면 건보료를 걷어야 하고 안 걷으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미애 의원이 서둘러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거예요.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건보료를 면제한다. 자,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은데요. 첫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은퇴 후에도 은행 이자 조금 받거나 주식 배당금 몇만 원 받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50만 원만 벌어도 건보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둘째,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연 1,000만 원일지 2,000만 원일지 알 수가 없는데요. 너무 낮게 정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IRP로 받은 퇴직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퇴직금 2, 3억 원이 있는 분들이 연간 2천만 원씩만 인출을 해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보료를 안 내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낸다? 이건 정말 모순이죠. 정부가 연금 수령을 권장한다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꼴입니다. 자,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장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는데요. 첫째,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해서요. 빨라도 2026년 이후의 일이죠. 둘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여전히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운영수익 저율과세 혜택도 그대로고요. 설령 건보료를 낸다고 해도 일반 계좌보다는 아직까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셋째,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건보료 부과 기준이 너무 불리하게 정해진다면 그때 가서 전략을 수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이번 개정안이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이라면서 정작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드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차라리 연 3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면제처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잡한 조건을 달아 놓으니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생각해보면 정부는 계속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서 막상 준비하면 건보료를 내세요 라고 하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줄게요 라고 해놓고 대신 건보료는 낼 거죠 라고 하는 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후에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저희 연구소에 상담 오신 분들 중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연금 저축도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준비하고 은퇴 후 파트타임도 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노후 준비인데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이분은 면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진짜 노후 준비를 돕고 싶다면 복잡한 조건 없이 앞서 예시로 든 것처럼 연 3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면제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분석해본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받으실 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성실하게 노후 준비를 한 중산층입니다. 부자들은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고 저소득층은 애초에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거든요. 문제는 월급 아껴가며 연금저축 꼬박꼬박 넣고 퇴직금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려던 평범한 직장인들이죠. 이분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조금이라도 금융소득이 있으면 바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2억 원이 있는 분이 연 2,400만 원씩 인출한다고 해보면요. 여기에 은행이자 100만 원만 있어도 다른 소득이 있다라는 이유로 건보료 면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 2,400만 원에 8%면 192만 원, 한 달에 16만 원씩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더 아이러니한 건 정부는 한편으로 100세 시대 평생 일하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하면 건보료 면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사적연금 가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건보료를 내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낸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누가 퇴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사적연금을 포기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예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래도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답답합니다.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막상 하면 이런저런 제약을 두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제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도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계좌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건보료를 낸다고 해도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혜택은 여전히 크니까요. 오늘은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부과 대상이지만 그동안 정책적으로 유예했던 것이 이 문제가 된 거죠. 개정안이 나왔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고 우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하거나 멈출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노후 준비를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혹은 연금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금부자연구소 상담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배당 투자와 절세 전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